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이 됐죠. 최근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권단체들이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한 중개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마을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국내 지자체가 외국의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3개월에서 5개월가량 합법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규정상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인의 알선이나 중개, 수수료 지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해당 지역 국가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이런 중간 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최근 해남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이 브로커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 인권단체가 수개월에 걸쳐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계절 근로자 선정을 위한 대가는 물론 임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달 많게는 90여만 원을 빼돌렸고 거액의 보증금과 여권 압수 등을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인권단체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인신매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브로커 A씨를 전남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인신매매죄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사고 판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계절 근로자 착취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한편 경찰 수사가 이어지도록 출입국 당국에 피해 외국인의 출국 연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지난주 총선을 앞두고 광주 전남 주요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의 직무수행 평가도 확인했는데 양창희 기자가 그 결과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3년째를 맞이한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재선의 임택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66%, 잘못하고 있다 23%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면 제1선거구에 해당하는 계림 산수동 지역은 제2선거구인 학동 지산동 등보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초선인 김희강 서구청장에 대해서 서구민들의 응답은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40대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재선인 남구 김병래 청장은 긍정평가 71%, 부정평가 20%를 얻었습니다. 봉선, 주월, 월산동 등의 1, 2선거구에서는 긍정평가가 70%를 넘겼지만 양림, 방림, 백운동 등으로 이뤄진 3선거구에서는 64%에 그쳤습니다. 역시 재선인 문인 북구청장은 64%의 긍정평가를 23%의 부정평가를 받았습니다. 30대의 긍정평가는 52%에 그쳤는데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에서는 75%를 넘겼습니다. 초선의 박병규 광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9%,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로 집계됐습니다. 40에서 50대의 긍정평가가 50% 선에 머물렀고 부정평가는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하면 5개 구청장 가운데 김병래 청장의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박병규 청장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전남 해당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각 선거구마다 500명에서 509명이 답해 응답률은 10.5에서 14.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에서 5.2%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목포시가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해 물가대책 심의회를 개최하려다 보류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려 했던 전남 지역의 다른 시군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암된 물을 정수해 목포 온도심에 공급하고 있는 몽탄 정수장입니다. 하루 평균 4만 2천여 톤을 처리해 목포 시민 13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이 지어진 지 35년이 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 목포시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 관로가 900km에 달하고 이 가운데 30km는 시급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2030년까지 관로 정비와 몽탄 정수장 시설 개선비를 포함해 87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목포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가정용과 일반용, 산업용 상수도 요금을 각각 10%씩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포시 시민들의 맑은 물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을 감안하자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요금이 올려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계획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목포시 등 올해 상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던 6개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이번 달 중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인상 시기와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라남도도 지난해 택시 요금이 오른 데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돼 공공요금 인상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일선자치단체는 요금 인상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일부 대학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학교는 1,458명 모집에 5,095명이 접수해서 경쟁률 3.49대 1로 나타났고 조선대학교는 975명 모집에 3,392명이 지원해서 3.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경쟁률 1.05대 1로 가까스로 미달을 면했고 광주대학교와 동신대학교는 각각 경쟁률 0.78대 1, 0.8대 1로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영우 대우위니아그룹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했습니다. 환노위 관계자는 지난 28일 전체 회의에서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 4일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팔아 체불임금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골프장을 매각하고도 체불임금과 퇴직금 약 700억여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 대비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가 영하 1.5도, 곡성과 보성 등 전남의 일부 지역은 영하 5도 이하로 춥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는데요. 예년보다도 1, 2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눈이나 비가 도로에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1에서 3cm, 광주와 전남 중부 내륙 지역에 1cm 안팎이고요. 기온이 높은 곳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춥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6도, 고흥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7도, 해남과 완도 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7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또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